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내가 몇 날 며칠 반나절로 일해서 돈을 모아도 집값이 그 이상으로 오르니까 일해 본 적이 없는 10대, 20대까지도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정도이죠. 그러다 보니 제 유튜브에 수급자가 집 사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을 빨리 사야 할 것은 같은데 집을 사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 아닌가 걱정돼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일 거예요. 그런데 수급자가 집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급자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수급자분은 집을 사도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수급자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차이는 왜 생기냐? 수급자를 판정하는 기준이 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급자는 대상자분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부자 조건을 보는데요. 집에 대한 것은 재산, 그 중에서도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급자분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집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게다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도 재산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집 사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냐는 질문에는 제가 뭐라고 정확히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집이 있으면 재산을 얼마로 산정하는지, 전월세는 재산을 얼마로 보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수급자분이 1억 7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2억이 됐어요. 그럼 이분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매매가인 1억 7천만 원일까요? 아니면 시세인 2억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뭐로 보냐? 바로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가격인데요. 이건 취득세나 양도세, 상속세와 같은 세금을 낼 때로 쓰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을 확인할 때도 봐요. 그래서 소득이 0원이고 예적금이 하나도 없어도 집값이 기준보다 비싸면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내 집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내 집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아냐? 네이버에 공시지가 이렇게 검색해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떠요. 여기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자신의 집에 속한 지역을 선택해서 해당 주소 검색하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2005년 자료부터 해당 집의 공시가격이 쫙 뜨는데 제가 선택한 집의 2020년 1월 1일 공시가격은 9,19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알 수 있는데 이걸로 정부는 대상자분의 집에 대한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해요. 그래서 내가 1억 7천만 원을 주고 집을 샀고 그 집이 2억까지 올랐어도 정부에서는 내 집값을 9,19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60에서 70% 정도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집 있는 분들은 세금이 많이 늘어날 거고 자가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느 순간 자격이 변동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수급자분들은 이전과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집값이 올라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 있는 수급자분들은 공시지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월세를 보도록 할게요. 전월세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의 95%를 곱한 금액을 재산으로 봐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전세 1억에 산다고 하면 이것의 95%인 9,500만 원을 수급자분의 재산으로 보는 거죠. 집을 가진 수급자는 재산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 전월세에 사는 수급자는 재산을 시가로 계산하는 거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에서 5%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 5%를 어려운 말로 보정개수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에 대한 공시지가는 현재 실거래가의 60에서 70% 수준이에요. 그런데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5%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서 실거래가의 95%라 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게 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전세에 사시는 분의 재산이 더 많게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시지가 9,190만 원짜리 집은 전세가가 1억 원이에요. 실거래가가 2억 원이니까 전세가율이 5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이보다 높은 곳들도 많아요. 60%, 70%는 고사하고 80%, 90%까지 가는 곳도 있어요. 어떤 곳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곳들은 집주인이 수급자 되기가 더 쉬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세 1억 원 집을 수급자 재산으로 환산하면 1억에 95%를 곱한 9,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수급자를 신청하면 수급권자분의 재산이 9,190만 원 있다고 보고, 전세입자가 수급자를 신청하면 재산이 9,500만 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집주인이 수급자 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하면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해 주니까 재산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출 없이 전세에 사는 것보다 대출해서 집을 사는 게 수급자 되기가 더 나아요. 이렇게 하면 매달 받는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2년마다 집을 옮길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도 좋고, 2년마다 전세금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가끔씩 수급자분이 친인척이나 지인 집에 무료로 얹혀 살거나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집주인에게 생활비 일부를 준다던가, 애를 봐준다던가, 살림을 도와준다던가, 일을 도와준다던가 하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를 사용대차라고 하는데요. 이건 수급자분의 재산이 아니어서 수급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신 집주인에게 사용대차 확인서를 받아야 하죠. 지금 보시는 표가 사용대차 확인서인데요. 잘 읽어보시고 작성해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내면 돼요. 오늘은 수급자가 집을 사면 수급재산 탈락하는지, 집이 있으면 재산을 얼마로 산정하는지, 전월세는 재산을 얼마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부에서 하루빨리 집값을 안정시켜서 살 집이 없어서 힘든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